인꼬 부부의 폭행 사건이 일단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요, 서정희 씨를 폭행했다는 서세훈 씨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불거진 건 작년이죠. 서정희 씨와 서세훈 씨가 2014년 7월에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있던 도중에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세훈 씨가 2014년 12월에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재판을 하다 어제 이제 결론이 났는데,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세훈 씨가 서정희에 대한 폭행 사건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TV에 많이 보도됐던 엘리베이터에서 있는 CCTV가 있는 그 부분, 그 폭행이 하나 있고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 이전에 목을 졸랐다. 이 두 가지의 폭행 혐의로 서세훈 씨가 기소를 됐습니다. 서세훈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CCTV가 보이는 그 폭행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목을 졸랐다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어제 법원은 두 가지의 폭행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판사가 판결문에서 양형으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서세훈 씨에 대해서 CCTV가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CCTV가 있는 저 폭행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CCTV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다. 진지한 반성의 의미가 전혀 없다. 다만 이것이 우발적인 폭행이고 피해 변제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서세훈 씨에 대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과연 서세훈 씨가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항소할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항소 기한은 어제로부터 일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서세훈 씨가 항소를 하게 되면 이 재판은 다시 2심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서세훈 씨가 항소를 하지 않게 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쭤볼게요. 예, 김태현 변호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난달 21일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서세훈 씨에 대해서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방금 말했듯이 법원이 서정희 씨가 공소한 내용을 사실은 거의 다 인정을 한 건데 왜 검찰의 구형량보다 줄어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뭐 여성분들께서 야, 이걸 왜 법정 구속을 안 시키고 집행유예가 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의 실무 관련 상황을 봤을 때 법정 구속되기는 쉽지는 않은 사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이제 아까 봤던 CCTV 보면 굉장히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런 폭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어떤 서정희 씨의 상해가 전치 3주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지고 구속한 예들은 흔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양형 자체가 구속될 만한 사유는 아니었는데, 다만 1심 판결 아까 제가 양형 이유도 설명해드렸지만 서세훈 씨 완패인 거죠. 왜냐하면 서세훈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CCTV 나오는 그 엘리베이터 폭행은 내가 한 거 맞다. 왜냐면 그건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거든요. 난 목 조른 적이 없어. 그런데 법원은 두 개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양형에 덧붙인 거죠. 야, CCTV 있는 거, 그건 네가 들킬 것 같으니까 인정하고, CCTV 없는 거 부인해? 너 이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거야. 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라고 이제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소송 자체는 서세훈 씨가 완패인 거죠.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판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이렇게 네. 얘기한 사람도 있고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 이게 김태현 변호사 잘 설명하신 것처럼 법적인 요건하고 사람들이 정서가 조금 다른 데서 나오는 게 네. 아닌가 싶어요.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렇게 폭행당하는 장면만 딱 보면 저거는 정말 심하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정서적인 것하고 이제 법적인 조치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 가정폭력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이게 정말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거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CCTV에 찍힌 장면 우리가 봐서 그렇지만 이렇게 찍히지 않은 장기적인 가정폭력 정말 찍히지 더 않은 많을 수 부분도 있죠. 얼마나 많겠느냐. 많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것을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부부간의 일이다, 알아서 화해하시라 이런 식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건을 이제 기초로 해서 좀 더 가정폭력에 대해서 좀 예방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세훈 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 따른 이미지 훼손으로 이미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 네. 네. 이 부분을 좀 감안해달라고 최후 변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법원이 이런 부분을 좀 인정을 해준 걸까요? 법원이 그걸 감안해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상처를 받은 건 본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걸 사실 법원에서 판결할 때 감안해 준다면 그게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법원에서 그걸 절대 감안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네, 한동안 미국으로 출국했던 서정희 씨가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예. 어떤 심정으로 이번 공판을 지켜봤을지 저희 이영경 앵커와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4월 29일 날 서정희 씨가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심장이 옥죄어 온다. 힘들지만 꼭 필요하다. 잘 이겨내겠다. 이영경 앵커가 선고 공판에는 참석을 하실 거냐 물었더니 안 간다. 힘들다. 재판 결과는 뉴스를 봐야 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난 이후에 집행유예로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제가 용기 있게 죽었어야 이라고 말을 네.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의 스스로 늪을 지나고 있다.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이렇게 예. 매듭했죠. 네. 카톡 내용을 보면 서정희 씨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다소 좀 불만족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있고 한 번은 폭행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세원 씨가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로 밖에 나와 있으면 이혼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 또 나를 찾아와서 좀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여성으로서 당연히 이제 고통은 있겠죠. 뭐 그런 점들 어떤 서정희 씨의 심적 고통들이 이제 묻어나는 건데 서정희 씨 왜 안 그렇겠어요? 공인인데 이 모든 사건들 그 인권 부문 줄 알았는데 그 가정의 그런 또 추한 뒷면들이 전부 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가 됐었고 뭐 자식들까지도 뭐 2차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정희 씨 당연히 심정적으로 괴롭겠죠. 근데 아마 좀 오해의 요지가 좀 있습니다. 판결문의 요지를 좀 보면은 앞서 이렇게 판결문들의 흐름을 쭉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서정희 씨의 주장들을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네. CCTV 내용도 맞다. 네. 특히 서세원 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 네. 반기성의 기미가 없다까지도 쭉 판결문이 흘러나가다가 다만 뭐 얼마 5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점, 또 이런 점, 저런 점 때문에 이제 집행유예를 선언한다. 이렇게 갑자기 급전환을 나게 되니까 그 판결문을 보는 것들, 또 서정희 씨 입착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도대체 집행유예의 근거가 뭐지? 라는 궁금증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검찰의 양형보다 너무나 줄었단 말이에요. 이 징역 6월이라는 게.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많은 기자들도 좀 파악을 했는데 이제 판결문 이후에 지금 현재 이혼 소송 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 큰 성인들끼리 원만하게 이제 합의를 하는 뭐 그런 걸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집행유예와 이렇게 양형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은 이런 뉘앙스에 대한 해석이 잘 이해가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좀 오해가 살 수가 있고 또 지금 뭐 칼럼 여론이 낮게 나는 말씀하신 거죠. 대로 네. 쭉 이렇게 반성할 네. 기미도 보이지 않고 모든 혐의가 네. 인정이 됐는데 갑자기 집행유예 근거로 든 게 공탁금. 네. 그걸로 근데 좀 미흡한 거 아니냐. 뭐 그것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집행유예했다는 건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판결문을 쓸 때 판사도 어떻게 쓰냐면 유리한 양형, 뭐 불리한 양형 다 씁니다. 모든 걸 고려를 해주는 거죠. 근데 불리한 양형을 아까가 부인하고 반성이 없다는 게 당연히 불리한 거고 불리한 양형인자로 이제 플러스 요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인인 거죠. 마이너스 요인을 쓴 거고 플러스 요인은 뭐 피해 변제고 500만 원 공탁. 그것도 어쨌든 적은 액수고 서정희 씨가 용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정희 씨 입장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플러스 요인을 써준 거죠. 그 판결문에 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네, 근데 그 쓰겠어요. 비중이 너무 적으니까 플러스 예. 유예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